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의 머티리얼의 개념과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수업 도우미로는 엘라스티거를 쓸 거고요. 지난 수업들에서 머티리얼 생성을 몇 번 해봤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 개인 폴더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엘라스티거를 막 넣었었는데 원래는 여기에 새 폴더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다 별개로 이동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과 텍스처도 새 폴더 머티리얼 이렇게 머티리얼 폴더와 텍스처 폴더 두 개 만들어서 여기로 이동, 텍스처도 여기로 이동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별 폴더 다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머티리얼 같은 경우 이렇게 마야에서 썼던 램버트2, 램버트3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이름 바꾸기 해서 엘라라고 할게요. 엘라 헤어 그 다음에 재질이기 때문에 이니셜 M을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엘라 바디 M 이렇게 개별적인 이름을 다 써주셔야 여러분이 물론 지금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여기 재질이 무수히 많다 보면 이렇게 이름을 잘 써주셔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죠. 여기 엘라스티걸 0 뭐 써있는데 이름 변경해서 맨 마지막에 텍스처기 때문에 T나 이건 RGB잖아요. 칼라니까 RGB 이렇게 써주시면 더 관리하기가 좋죠. 이 텍스처도 지금은 단순하게 컬러맵만 있지만 뭐 러프니스 맵이라든가 노멀 맵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 끝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잘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나 매트리얼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얼마든지 복사해서, 왜냐면 설정 같은 게 복잡할 경우에는 이걸 또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복사해서 쓰는 게 더 작업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삭제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파일을 불러올 때 이 인풋으로 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폴더에서 우리 뭐 다운받았던 거 있죠? 애드에 이 차일드 같은 거 그냥 끌어다 놓으면 모두 임포트. 이렇게 텍스처부터 메쉬, 뭐 매트리얼 다 쭉 들어옵니다. 얘도 새 폴더 만들어서 차일드라고 저장하죠. 여기로 이동. 이것도 여기로 이동. 네, 이렇게 폴더 정리 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얘는 엘라라고 써서 네,
네, 이렇게 폴더 관리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엘라를 매트리얼을 보겠습니다. 이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얼을 PBR 매트리얼,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매트리얼이라고 부르는데, 현실 세계의 재질을 그대로 반영한 물리 기반의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트리얼의 에디터를 열어서 그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바디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매트리얼 에디터가 나옵니다. 지금 이 텍스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건 텍스처고 이게 매트리얼인데, 이 매트리얼의 구성은 베이스 컬러,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이미시브, 노말,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이 베이스 컬러, 이 베이스 컬러는 물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을 이렇게 텍스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3번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네, 이 단색 노드 아시죠? 컨스탄트 3 벡터라고 부르는데, 컨스탄트 3 벡터에서 색깔을 지정해서 얘를 이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면 적용하면 파랗게 바뀌었죠. 이렇게 물체의 표면의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베이스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는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5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은 각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채널까지 있고요. 각 채널을 이렇게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노드의 연결을 끊어주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끊어집니다. 다시 연결해 줄 거고요. 적용. 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을 보겠습니다. 이 메탈릭은 금속 재질이 갖는 광택이나 빛 반사를 나타내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금속 재질이 쨍하고 빛이 맺히는 그런 정반사만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3번을 누르고 콘스탄트 3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1번을 누르고 또 왼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콘스탄트 노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이 콘스탄트 노드는 색깔이 아니라 화이트와 블랙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메탈릭에 연결해주고, 이 콘스탄트 노드에 보면 디테일에 밸류라고 있죠. 이 밸류를 1로 올려주게 되면, 자, 지금은 이 엘라스티걸이 무광 재질인데 한번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옷 부분이 진짜 무슨 반짝이는 금속 재질 같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처를 또 한번 넣어볼까요? 인터넷을 눌러서 구글 가서 뭐 가장 쉬운 재질이 도트를 치겠습니다. 도트, DOT, 도트 텍스처. 볼까요? 이런 거 너무 짜잘한데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좀 뭐 여기 워터마크가 있긴 하지만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끌어다 놔도 된다고 했죠. 텍스처에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에디터에 끌어다 놓아서 RGB 채널을 메탈릭에 연결해주면 적용 한번 해볼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흰 부분은 쇠재질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검은 부분은 무광 재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은 메탈릭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화이트가 메탈릭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엘라스티컬 UV가 좀 엉망이어 가지고 이쁘게 안 들어가네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캐릭터를 만들 때 뭐 얼굴 부분은 메탈릭이 적용되지 않게 하고, 요런 빨간색 부분은 메탈릭이 적용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재질에 차이를 둬서 굉장히 이쁜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스페큘러, 이거는 주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속성인데, 요즘은 메탈릭과 러프니스 두 개를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스페큘러는 빛에 대해서 하이라이트의 크기나 번짐을 조절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보겠습니다. 러프니스는 러프하다는 게 거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질의 표면이 얼마나 거친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콘스탄트 노드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걸 끌어다가 러프니스에 딱 연결해주면 적용해 볼까요? 네, 지금 러프니스가 1로 설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러프니스의 밸류를 0으로 낮춰버리면, 네, 메탈릭이 적용된 부분이 굉장히 고광택으로 됐죠. 반사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이렇게 러프니스는 메탈릭이랑 같이 써서 이 표면에 리플렉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야에서 리플렉션이나 V레이의 리플렉션 글로시네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미시브, 이 이미시브 컬러는 물체의 발광 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3번 누르고 딱 만들고 또 연결해주면, 지금은 물체가 이 색이 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지만, 얘를 다른 색깔, 노란색 같은 거 한번 넣을까요? 확인을 눌러주면, 예,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콘스탄트 노드 하나 또 복사해서 얘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은 0이니까 밸류가 0이기 때문에 광이 안 나겠죠? 근데 이 수치를 1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넘어서 뭐 한 5 정도 쓰겠다, 이렇게 더 높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면, 예, 얘는 완전히 이렇게 하얗게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시브는 텍스처를 복사해서 RGB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이건 꺼야겠죠?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굉장히 음영이 약해지면서 평면적으로 보이죠. 약간 2D 텍스처 느낌, 그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이미시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말 맵, 이 노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페이크로 물체 표면에 이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범프 같은 경우 화이트와 블랙으로 표면의 교절을 표현했는데, 이 노말은 RGB 3개의 색깔 써서 고절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미지 찾아볼까요? 여기에 노말이라고 치겠습니다. 노말 텍스처 치면은
예, 뭐 많죠. 여기서 벽돌 무늬 한번 넣어볼까요? 예, 요런 거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다운받겠습니다. 여기에 저장하고, 그리고 또 바탕화면에서 끌어다 놓고 에디터로 가져와서 RGB를 노말에 연결해주면, 자, 적용해보죠. 네, 여기 보면 얼굴에 막 주름 같은 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이미시브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끄고 지울게요. 메탈릭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0을 넣어주고 적용해주면, 네, 이런 표면 주름이 막 생긴 거 보이시죠? 우글우글거리네요. 이렇게 표면에 가짜로 표면 질감을 넣어주는 게 바로 노멀 텍스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 근접한 면들 있죠? 이것도 끄겠습니다. 너무 지금 정신없어서.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면은 자체적으로 빛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음영들을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데서 텍스처로 변환해 가지고 이거를 라이트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해 주기도 해요. 그런 게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매티리얼 에디터의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 매티리얼 에디터에도 디테일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 매티리얼 도메인, 이거는 이 매티리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지금 재질들은 당연히 표면이죠. 물체의 표면, 서페이스인데 뭐 다른 목적에 따라서 볼륨에 쓰겠다, 포스트 프로세스에 쓰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서페이스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노드, 오펙은 불투명 재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퍼서티라고 투명도를 조절하는 게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근데 얘를 마스크드, 이 마스크드로 바꿔주면, 예, 오퍼서티 마스크가 활성화 됐죠. 알파맵 같은 걸 이용해서 부분 투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은 아니죠, 그 밑에 있는 트랜슬런스, 이걸 선택해주면 이제 오퍼시티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텍스처를 넣어서 부분 투명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트랜슬런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 메탈릭이라든가 스펙큘러, 러프니스 같은 게 다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재질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쉐이딩 모델에 디폴트 리시라고 쓰는데 이거 라이트예요. 그래서 쉐이딩 모델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빛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얘를 언릿으로 바꾸면 얘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매트리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무시브에 이 색깔만 넣어볼까요? 이무시브 컬러에 색깔을 넣고 적용하면, 네, 음영은 안 나오고 이렇게 단색만 나오고 있죠. RGB를 또 넣어주면, 네, 완전히 2D가 됐죠. 지금 오퍼서티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납작한
2D 느낌의 표현할 때 이 언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투명도 없어졌죠? 투명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발광체, 평면적인 매트리얼 만들 때 언릿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투사이드, 이거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체가 다 보이는데 이 언리얼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물체 이 페이스의 안쪽 면은 투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처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투사이드 양쪽을 다 보게 하겠느냐,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얘는 투사이드 체크를 켜 주셔야 돼요. 나는 전부 다 보겠다, 그런 의미의 옵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PBR 매트리얼의 기본적인 사용법들, 어디에 어떤 텍스처를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노드, 이 1번은 콘스탄트 노드였죠. 그리고 3번을 누르면 콘스탄트 3D 벡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재질을 조절할 건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캐릭터 불러와서 한번 재질 조정 해보도록 하십시오.